He had left when I got there. He left when I got there. 아니, 이거 두 개 다 뜻이 똑같네. 쌤, 이거 두 개 똑같은 거죠? 그건 말이야. 과거 완료라는 것은 대과거인데 그냥 똑같은 뜻이니까 바꿔서 써도 돼. 자, 저 학창 시절에 딱 이렇게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쵸? 똑같은 뜻이면 그냥 쉬운 과거형만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 친구와 실제 대화를 해보니까 자꾸 저에게 되물어보는 거예요. He left when I got there. 내가 갔을 때 걔가 떠났어. So was he like leaving as you're arriving? What do you mean? 응? 내가 말했잖아. 과거형. 내가 도착했을 때 he left. 이미 떠났다니까. 자, 이게 우리가 다 영어를 공식처럼 배워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 느낌 잡는 법만 알아주면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무릎을 탁 치게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초보자 때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영크릿 영쌤입니다. 여러분, 영어 우리나라 말이랑 너무 다르죠. 아무래도 그 문자부터 어순까지 한국어와는 공통점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어 번역체로 영어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 영어만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100%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제가 이거를 언제 느끼게 됐냐 하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를 제가 영어를 하나도 모를 때 한국어 자막으로 봤을 때와 제가 지금 영어로 영화를 봤을 때 이 영화 자체가 전혀 다른 영화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 번역이 잘못됐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적절하게 문맥에 맞춰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뜻, 강조하는 내용, 전달하는 의미가 잘 매칭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He's the fella who shot the fella who was sheriff for me. Precisely. He's the fella who shot the fella who was sheriff for me. Precisely. 우리가 보통 영어 학습할 때도 그렇죠. 이 영어라는 것을 우리 한국인의 시점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숨어있는 뉘앙스를 놓치게 되고 우리가 아는 내용에서 조금만 변형이 되어도 외울 게 산더미처럼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를 배워서는 영어가 유창해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갔을 때 걔가 떠났어. He left when I got there. He had left when I got there. 이 과거형과 과거 완료형의 두 문장,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 다 뜻이 똑같죠. 그쵸? 말 그대로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갔을 때 걔가 떠났어. 그래서 보통 과거형이나 과거 완료나 똑같은 거니까 그냥 바꿔 쓰면 된다, 이렇게들 많이 배웠었는데요. 이거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어와는 다른 영어만의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뉘앙스를 모르면 그저 암기할 수밖에 없고 암기한 것은 까먹기 마련이죠. 자, 오늘 이 두 문장의 뉘앙스가 어떻게 다른 건지 우리 암기하지 말고요, 뉘앙스를 저와 같이 잡아보자고요. 자, 우리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알고 갈게요. had pp, 과거 완료형이라는 건요, 과거의 어떤 시점보다 그 전에 일어난 일이요, 그 과거 시점에는 이미 완료된 상태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I lived in America. I lived in America. 이렇게 단순 과거형을 써주면 나 미국에 살았어. 나 미국에 살았어.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특정 시점에 미국에 살았어 라는 거죠. 반대로 이건 어떤가요? I had lived in America before I came to Korea. I had lived in America before I came to Korea. 나 미국에 살았어. 그런데 그 시점이 한국에 오기 전에. 자, 지금 한국으로 온 것도 과거고요, 미국에 살았었던 것도 과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떤 일이 더 먼저 일어난 거죠? 그렇죠.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 살았었던 것이 더 이전한 과거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의 시점, 한국에 온 것보다 전에 일어난 이미 그 시점엔 완료되어 있던 일을 과거 완료, had pp로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이 뉘앙스를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트릭을 써줄 건데요, 바로 had pp를 말할 땐요, 과거형에 ot을 한 번 더 써주는 겁니다. I had lived in America before I came to Korea. 나 미국에 살았었어. 한국에 오기 전에. 나 미국에 살았었어. 한국에 오기 전에. 자, 이렇게 말하니까 확실히 어떻죠? 이제 확실하게 미국에 살았었던 것이 한국에 왔던 것보다 이전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 느낌을 느껴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 한국어로 다시 한번 말해보시면서 느껴보시는 거예요. 나 한국 오기 전에 미국에 살았었잖아. 미국에 살았던 것이 한국에 왔던 것보다 과거의 이름을 알 수가 있죠. had pp는요 바로 이런 뉘앙스를 가지는 겁니다. 이 뉘앙스를 이해한 채로 다시 처음 문장을 보면요, He left when I got there. 그가 떠났어, 내가 거기 갔을 때. 자, 단순 과거형을 쓰면요, 내가 도착했을 때 그 시점에 그가 떠나버린 것인지, 내가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이전 시점에 걔가 떠나버린 것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갔을 때 걔가 떠났어. 자, 단순 과거형을 쓰면 내가 도착했을 때 그 시점에 그가 떠난 것인지, 내가 도착했을 때 그가 이미 떠나버리고 없었던 것인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요, He had left when I got there. He had left when I got there. 그가 떠났었어, 내가 갔을 때. 과거 완료를 쓰니까 어떻죠? 내가 갔을 때 그 과거 시점보다 더 먼저 걔가 떠나버렸던 그 뉘앙스를 살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도착한 과거의 시점보다 이미 그 이전에 떠났었다 라는 뉘앙스를 과거 완료를 통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과거형이랑 그냥 똑같은 거야 라고 가르치고 배우면 절대로 안 되겠죠. 이 둘 사이에는 확실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국어를 말할 때도 생각해보면요, 이 어서 하고 붙여주는 거, 국립국어원에 따르면요, 표준 국어 대사전 초판본부터 벌써 현재와 비교해서 과거에 단절되어 있는 사건을 나타내는 어미라고 이미 기재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사용 적절성에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미 그 기능을 인정받았다고 하죠. 심지어는 우리가 한국말을 할 때도요, 이 과거형과 과거 완료형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이미 알고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 거기 가기 전에 밥 먹었었어? 여기 팬데믹 전에는 사람이 많았었어.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섯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 과거 완료형의 뉘앙스를 느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확실히 과거 시점보다 이전에 완료되어 있는 일에 대해 말하는 거다 보니까 대과거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 용어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느낌 잡아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같이 몇 개만 더 볼까요? 걔들이 거기 도착하기 전에 이미 파티가 시작됐었어.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겠죠. 분명히 걔들이 도착한 것도 과거이지만 그거보다 더 이전에 파티가 시작됐었다. 파티의 시작이 완료되어 있었음을 확실히 하고 있는 문장이죠. 이미 걔들이 거기 도착하기 전에 모두들 한 잔씩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미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시작됐었다 라는 것이 중요한 문장이잖아요. 이럴 때 had pp를 써주면 그 느낌을 완벽하게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핵심 먼저 말해주면 좋겠죠. 누가 뭐 한 거죠? 뭐가 어떻게 됐던 거죠? 파티가 이미 시작됐었던 거죠. 따라서 the party had started. The party had started. 파티가 시작됐었어. 이미 시작되어 버린 느낌. 이 느낌 때문에 had pp는요, already, 이미 라는 표현과도 너무너무 찰떡인 겁니다. The party had already started. The party had already started. 파티가 이미 시작됐었어. 그들이 거기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거기 도착하기 전에. 뭐죠? Before they got there. Before they got there. 그들이 거기 도착하기 전에 The party had already started. Before they got there. 따라해볼까요? The party had already started. Before they got there. The party had already started. Before they got there. The party had already started. Before they got there. 좋습니다. 자, 이거 이해하실 때요, 하나 더 붙여주시면 좋다고 했죠. 파티가 이미 시작됐었어. 걔네들이 거기 도착하기 전에.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내 아들에게 이런 말 해줄 수 있겠죠. 네가 태어났을 무렵에 나 5년 동안 결혼해 있었어. 즉 결혼 5년 차였었어 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죠. 네가 태어난 것도 과거지만 이미 그 시점에는 내가 결혼한 지 5년 차였었어. 훨씬 더 과거에 완료된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had pp 써주는 거죠. 뭐뭐 할 무렵에, 뭐뭐 했을 때, 요거 by the time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by
the time 하지 말고 한 단어처럼 입에 붙여주세요. by the time. 뭐뭐할 무렵에, 네가 태어났을 무렵에. by the time you were born. by the time you were born. 난 5년 동안 이미 결혼해 있었어. 결혼한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냥 과거형이 아니라 had pp 써주면 된다. 결혼한 상태다. 기혼인 상태다. 뭐죠? be married. be married. 해주면 되겠죠? I had been married. 아니죠. be에 pp형이 오는 자리니까 be 동사가 pp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been이 되죠. 따라서 I had been married. I had been married. 나 결혼한 상태였었어. 나 기혼자였었어. 5년간 for 5 years. for 5 years. By the time you were born. 네가 태어났을 무렵에 I had been married for 5 years. 나 5년 동안 결혼한 상태였었어. 다 같이 By the time you were born. I had been married for 5 years. By the time you were born, I had been married for 5 years. By the time you were born, I had been married for 5 years. 좋습니다. 이렇게 ot을 하나로 더 임의로 붙여주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의 뉘앙스 익히기가 쉽죠. 하나 더 빠르게 볼까요? 너 거기 가기 전에 아침 먹었었니? 너 거기 가기 전에 아침 먹었었니? 자, 지금 이제 한국어만 보고도 느낌 오셔야 됩니다. 먹었었니? 네가 거기 갔던 것도 과거지만 그거보다 더 전에 아침 먹었었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과거 완료 had pp 써주면 된다. 영어식 어순에 따라서 핵심 먼저 말해줘야겠죠? 누가 뭐 한 거죠? 너 먹었었니? 너가 먹었었니? 하고 결론을 먼저 말해주면 되겠죠. had you had 너 먹었었니? had you had breakfast 너 아침 먹었었니?가 되는 거죠. 여기서 had가 2번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had pp니까요. have breakfast 아침을 먹다. have가 pp가 되면서 had로 바뀐 거죠. had you had breakfast 너 아침 먹었었니?가 되는 겁니다. 네가 거기 가기 전에 before you got there had you had breakfast before you got there 네가 거기 가기 전에 아침 먹었었니?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had you had breakfast before you got there had you had breakfast before you got there had you had breakfast before you got there 자, had pp는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뉘앙스임을 느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답변도 해볼 수가 있겠죠. 나 밥 먹었었어. Yes, I had breakfast. 내가 거기 가기 전에. Before I got there. 따라서 Yes, I had breakfast. Before I got there. Yes, I had breakfast. Before I got there. Yes, I had breakfast before I got there. 좋습니다. 밥 먹은 게 내가 거기 가기 전에 이미 완료됐었어. 끝났었어. 이거 느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가만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한국어로 말할 때도 어떻죠? 사실 큰 구분 없이 말할 때도 정말 많죠. 나 거기 가기 전에 밥 먹었었어. 나 거기 가기 전에 밥 먹었어. 나 미팅 전에 걔 만났었어. 나 미팅 전에 걔 만났어. 사실 이거 두 개 큰 의미의 차이 없이 그냥 바꿔 써줘도 되잖아요. 단지 ot을 하나 더 붙여서 말하면 만났었어, 먹었었어 라고 말하면 그를 만난 것이, 밥을 먹은 것이 더 전에 일어난 일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다 뿐이죠. 아니, 오히려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시간의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상회화에서 말할 땐 오히려 좀 더 불필요하게 자세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나 밥 먹었었어. 걔 만났었어 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나 여기 오기 전에 걔 만났어. 밥 먹었어. 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had pp와 그냥 과거형 큰 의미의 차이 없이 바꿔 써주는 일이 다반사라는 거죠. I had breakfast before I got there. I had breakfast before I got there. I had met him for the meeting. I met him before the meeting. 이 두 문장 보시면요. 결국에는 밥 먹었던 것이, 걔를 만났던 것이 이전의 일임을
before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그냥 말해도 큰 상관이 없는 거죠. 즉 반드시 어떤 사건이 그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임을 명확하게 말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일상회화에서는 그냥 과거형으로 말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쌤, had pp는 그냥 배울 필요가 애초에 없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야 되는 타임의 시퀀스가 중요한 상황에서는요, 반드시 had pp로 명확하게 말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had pp도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영어랑 한국어는 애초에 100% 똑같이 매칭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ot을 하나 더 붙여서 과거 완료를 이해하는 시도는요, 처음에 그냥 뉘앙스를 잡는 용도로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후로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 말하기 연습을 통해서 뉘앙스를 잡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과거 완료의 뉘앙스를 같이 우리가 잡아봤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뉘앙스 속에서 반복 발화 연습하는 거죠. 원어민 음성 훈련 프로그램으로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위카드 누르셔서 반복 발화 연습으로 마무리해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오늘도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하는 영크릿 영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